이 시간에는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군대 가면 안타깝게도 죽을 수도 있는 거죠. 군대는 그 전쟁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전시가 아니더라도 항상 총기를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한 훈련도 하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죠. 네, 죽지 않아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몇 번 있었습니다. 그런데 쫄병 때 제일 처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을 때,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대대 본부에 갔습니다. 이제 3위대대로 배치를 받고 이제 그 전에 연대본부에서 그 상병한테 기아 빠졌다고 제가 살짝 웃는 것 같았는데 그랬다고 싸대기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대대본부로 갔습니다. 대대본부 갔더니 역시 거기에도 이제 뭐 장교도 있고 실무병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대본부에서는 또 이제 각 중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죠. 그 대대본부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상병이 때린 건 아니고 거기에서는 우리 동기가 이제 5명인데 동기들을 딱 세워놓고 하는 말이 우리 대대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북한으로 가는 부대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때 상병은 되게 좀 군대 생활을 많이 한 그 고참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상병 별거 아니죠. 근데 이제 우리 이병들은 그때 좀 실무라는 그 군대 생활 자체가 알 수 없는 그런 좀 신비하기도 하고 좀 미지의 세계이기도 한데 그 실무의 상병은 군대 생활을 많이 한 사람 같고 고참처럼 보이고 군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느껴집니다. 짝대기 세계.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그 행정병인지 작전병인지 모르지만 저희 동기 5명을 딱 세워놓고 하는 말이 우리 대대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북한으로 가는 부대이다. 그러면서 상륙 지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상륙 지점이 제가 알기로도 뭐 이런 말 해도 되겠지만 원산 근처라고. 그런데 이제 그 상병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도 나중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대대가 상륙해야 될 곳이 그 원산 근처이다. 상륙 지점이 정해져 있다. 근데 상륙 작전을 하면 대부분의 해병들은 죽는다. 너희들도 아마 죽을 것이다. 그러면서 당장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뭐 이병들이고 또 뭐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너희들이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. 원산의 이름모를 해안에서 어머니를 목 놓아 부르면서 죽어갈 것이다. 각오해라. 그렇게 일장 설교를 하는 거죠. 자기가 뭐 중대장님이나 대대장님도 아닌데 전입 온 이병들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군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저는 그런가?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고 진짜 긴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지죠. 내가 전쟁이 나면 상륙작전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. 내가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. 그런 생각이 들었죠. 그 상병이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가지고.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는다.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. 그렇게 해서 죽는다니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. 또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. 그게 좀 꼭 자랑스럽다기보다 가슴이 좀 벅차다 그런 느낌도 들고 내가 이제 진짜 그 훈련소는 군대도 아니었구나. 여기가 진짜 군대다.
진짜 해병대다. 내가 해병대를 왔구나. 상륙작전을 하는 해병대에 왔구나.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해병대에 온 것이 진짜 실감이 난다. 물론 이제 훈련소 때도 내가 군대에 왔구나 그런 실감이 나는 상황이 있긴 있었지만 이 해병대 사단은 굉장히 크죠.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우리 대대인데 대대에 와서 보니 진짜 군대 온 것 같고 진짜 해병대 온 것 같고 전쟁이 나면 그 상륙작전을 하고 원산의 이름 모를 해변에서 어머니를 목 놓아 부르면서 죽겠구나.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실감이 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중대에 제가 배치를 받아서 갔죠. 제가 육중대에 갔더니 7중대에도 그 인원이 병력이 없었고 육중대에도 없었습니다. 근데 육중대에 그 잔류병만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3명 정도는 그 전역자들이고 곧 전역을 할 사람이고 나머지는 뭐 그 행정이나 보급병 또 환자도 있었고 그래서 7명 정도가 그 있었는데 다 합쳐서 10명 정도인데 3명 정도는 전역병이고 나머지 7명 정도는 이제 전역병이 아니지만 어떤 사유로 해서 남아있는 그런 잔류병인데 그때 좀 특이한 게 공교롭게도 그 잔류병들의 이름이 모두 뒷부분이 식으로 끝나는 이름이어서 뭐 7명이다 그러면 1식이, 2식이, 3식이 성은 다르지만 1식이, 2식이, 3식이 다 식자로 끝난 이상하다. 여기 중대는 왜 다 이 중대는 내가 온 중대는 그 선임병들 이름이 다 식자로 끝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때 그 전역병이 그 458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459기가 있었는데 459기의 그 임해병님이라고 제가 딱 하니까 제 이름을 보더니 구인애가 또 왔네 그러면서 구인애가 자기 아버지였다고. 아버지가 이제 해병대에서는 선도병이죠. 이제 이끌어주는 사람. 근데 충청도 말투를 쓰시면서 구인애 또 왔네. 우리 아버지가 구인애였어 임마 그러면서 야 너 근데 왜 이제 오냐 그러면서 네가 안 와서 내가 집을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임마 그러면서 왜 이제 왔냐고 막 그러면서 네가 왔으니까 나는 이제 집에 간다 그러면서 고맙다 와줘서 근데 너무 늦게 왔다 그러면서 항상 병장들은 이 병 데리고 이렇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그러죠. 그래서 병장들은 되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. 일병상병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저한테 그러면서 그 임해병님이 전역병님이 너 혹시 그림 잘 그리냐 그러면서 자기 추억록 좀 미처 다 못 그렸는데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중대에 그 병력들이 있진 않았지만 그 잔류병들하고 이제 그 신병이 제 동기랑 이제 2명이 갔는데 몇 명이서 이제 구보를 했습니다. 그 잔류병 제일 선임이 이제 병장 막 되신 분이었는데 몇 명 없어도 그 이제 석별과업이라고 저녁 먹고 같이 구보를 했죠.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동기가 처음 구보할 때 낙오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사회에서 운동했다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튼 이 키는 크고 체격은 좋았는데 낙오를 해서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그때 낙오한 걸로 좀 찍혀가지고 한번 그렇게 처음에 오자마자 구보할 때 낙오를 하면 고문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말 알죠? 고문관 거기서 좀 벗어나기가 어렵죠. 근데 아무튼 그 친구는 그렇게 돼서 좀 군대 생활을 좀 활기 있게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중대 오자마자
구보를 했다 하고, 제가 그 대대에 있을 때 상병이 원산의 이름모를 해변에서 어머니를 목 놓아 부르면서 죽을까 할 것이다 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, 실제로 제가 중대에 와서 어이없게 내가 죽을 수도 있다, 죽을 뻔했다라는 그 일을 겪게 되는데, 중대 병력이 한 달 정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중대에 한 10명 정도가 중대, 육중대에 있었죠. 근데 거기 제일 고참이신 양반이, 그래도 이제 그분은 이제 병장이긴 하지만 제대는 한참 남은, 이제 몇 명이 없으니까 좀 단촐하게 생활을 하죠. 그러니까 쫄병들은 이제 선임들이 가자면 가고, 오라 하면 오고, 뭐 밥 먹으러 가자면 가고, 뭐 달리기 하라 하면 하고, 뭐 청소시키면 청소하고, 뭐 이런 정도인데, 저를 갑자기 그 선임이 창고로 오라고 하더니, 그 탄창 30발짜리에 그 안에 실탄이 2발 이상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실탄을 넣죠. 근데 이제 2발 이상 들어가 있는 그 30발짜리 탄창을 딱 보여주면서, 여기에 총알이 잔뜩 들어가 있다. 그러면서 갑자기 총에다가 탄창을 딱 끼우고 손들어 이러는 겁니다. 제가 깜짝 놀랐죠. 근데 그분은 그 장난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쫄병 손들어 하면서 30발짜리 탄창을 16에 장전을 하고 손들어 이렇게 총을 저한테 겨누는 거죠.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서 그 순간에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, 그게 이제 잠깐이었는데 한 30초나 됐으려나?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상륙작전을 하다 죽는다면 보람이라도 있고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.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는다. 근데 이건 그 선임이 그 총알 실탄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만약에 발사가 돼서 죽는다면, 이건 너무 황당한 개죽음이다,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어이없고, 짧은 순간이지만 이거 미치겠다, 어떻게 하면 좋지? 너무 답답하다.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러고 있나.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계속 손들으라고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막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, 이게 사실 그런 게 어찌 보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만한 그 사건이다, 그런 생각도 드는데, 식은땀이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너무 그 황당한 상황이었죠. 진짜 마음이 약한 사람은 큰 충격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. 실제로 실탄을 보여주고 장전해서 자기한테 쏜다고 이렇게 겨눴으니까. 그래서 제가 쫄병 때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까딱 실수해서, 그 선임이 실수해서 총이 어떻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제가 황당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. 근데 그 기억, 그래서 그 선임이 조금 있다가 나가라고 해서 그 창고에서 나왔는데, 나온 다음에 얼마나 그 좀 당황스럽고, 왜 저런 장난을 하는지 이제 나중에 생각됐는데, 그때 그 실탄 관리를 엄격하게 그 이후로 쭉 이제 사격장 나가면 항상 탄피도 이렇게 확인하고 그랬는데, 왜 그 선임이 실탄을 2발 이상 갖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, 아무튼 그 선임은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된다. 물론 다른 해병들도 그렇게 위험한 실탄이나 수류탄이나 그런 걸 갖고 장난을 치면 안 되겠죠. 근데 아무튼 그때 그 사고는 나진 않았지만 그 30초나 1분도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제가 너무 놀랬다. 이 쫄병이 죽을 뻔했다. 지나고 나서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고,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.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쫄병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경험이죠. 체험이기도 하고, 그런데
추억이기도 하고, 그런데 이제 별 이상 없이 군대 생활을 잘 마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런 경험을, 뭐 또 다른 위험한 경험을 한 해병들도, 그런 경험을 한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제가 쫄병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, 뭐 상륙작전을 하다가 죽으면서 어머니 이름을 목 놓아 부른다, 뭐 그런 건 좀 감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, 그런데 아마 정말 그 황당한 실수로 타인에 의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,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각자가 그 누구나 그런 위험했던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,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그런 생각들, 그냥 부정적인 생각들에 말려들면 그 끝이 없죠. 그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당했다면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자기 그 마음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, 결국은 그런 것들도 부정적인 그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. 누구든 다 황당하고 답답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, 그런 경험들을 소멸시키고 자기의 그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. 제가 쫄병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